안녕하세요. 미손행동 안광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재 68페이지 압축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68페이지 가장 밑에 압축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요. 증발기에서 증발한 저압의 기체의 냉매를 압축하여 응축의 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온 고압의 기체 냉매로 만들며 냉동 사이클에서 냉매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압축기에서 압축된 냉매는 압축이 상승하므로 냉매의 응축점이 상승하여 외기로도 응축액화가 가능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압축기는 냉매를 순환시키는 역할도 하면서 응축기에서 냉매가 응축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교재 69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자, 첫 번째로 압축 방식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자, 압축 방식에 의한 분류인데요. 자, 압축기는 용접식과 터보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용접식은 그리고 왕복동과 회전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터보식은 충류식, 원심식, 혼유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자, 왕복동 같은 경우는 이평, 횡령, 자, 고속 다기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자, 회전식 같은 경우는 로터리, 그리고 스크롤, 그리고 스크류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로터리를 회전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터보식 같은 경우는 보통 원심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심식 하면 터보식이다 뭐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요. 로터리다 그러면 또 회전식 압축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론상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교재 2번에 보시면은 밀폐 구조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밀폐 구조에 의한 분류인데요. 자, 첫 번째로 개방형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압축기 몸체와 모터가 분리되어 있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결구동식과 밸브 구동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직결구동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압축기의 축단, 크랭크 축에 커플링을 장착하여 모터와 같은 별도의 구동장치와 연결하여 구동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압축기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크랭크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터가 크랭크 축을 돌리게 되면 이 크랭크 축이 돌아가면서 얘가 위로 올라오면 압축을 하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다시 흡입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근데 직결구동식 같은 경우는 이 압축기에 모터가 없어요. 자, 압축기 몸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축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별도의 모터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에서 나온 축이 있겠죠. 이 축과 개방형 압축기의 축을 서로 연결을 합니다. 이 연결하는 거를 커플링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외부에 모터를 돌리게 되면 이 커플링과 연결된 크랭크 축이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압축기를 기동하는 방식, 요게 직결 구동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밸브 구동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압축기의 축단에 V벨트를 장착하여 모터와 같은 별도의 구동장치와 연결하여 구동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크랭크 축에다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하고 여기다 똑같이 자, 얘가 모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벨트를 설치합니다. 벨트를. 그러면 모터가 돌아가면 이 벨트에 의해서 크랭크 축도 돌아가겠죠. 요게 벨트 구동 방식이고요. 내용에서 보시면은 V벨트를 장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V벨트는 이렇게 벨트가 있다고 하면요. 요 단면이 이렇게 V자로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서로 맞물려서 계속 돌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V 모양이라서 V벨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개방형은 이런 식으로 모터를 외부에 별도로 둬서 돌린다라는 거예요. 자, 꼭 뭐 이런 모터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선박,
뭐 큰 배 같은 데에서 뭐 발전기를 돌려서 어떤 배의 축을 돌리는데 그 축을 얘랑 같이 연결해서 돌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개방형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방형 구조의 장단점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장점 첫 번째로 회전수 조절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 모터의 뭐 주파수나 그런 걸 이용해서 인버터 같은 제품을 이용해서 회전수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모터가 밖에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모터가 고장나거나 하면 분해해서 또 조립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모터가 또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설치돼야 되는 면적이 큽니다. 그게 단점이고, 그리고 당연히 비용도 비싸지겠고요. 다 별개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압축기 이런 식으로 다시 있다고 쳤을 때요. 자, 누설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자, 어디에서 누설 우려가 있냐면요. 이 크랭크 축이 밖으로 나온 부분, 이 부분에서 누설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터가 아무래도 밖에 있다 보니까 이 모터에 대한 소음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요. 자, 개방형에서 이렇게 축이 밖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새지 않도록 패킹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축봉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장치예요. 이 축을 뭐 봉인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봉 장치고요. 자, 다음 이번에 밀폐형이 있는데요. 밀폐형 같은 경우는 모터가 내장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밀폐형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볼트로 조립되어 있어 분해 및 조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완전 밀폐형 같은 경우는 압축기 하우징이 용접되어 있어 분해 및 조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요. 내부에 뭐 크랭크 축이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안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반밀폐형 같은 경우는 뭐 요런 구성된 곳에 나사들이 막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나사 같은 걸 풀게 되면 분해를 해가지고 안에 부품이나 이런 걸 갈아 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밀폐형 같은 경우는 그냥 요 반, 요렇게 생긴 곳에다가 뭐 크랭크 축을 부착하고 뭐 피스톤도 넣어놓고 하고 마지막에 뚜껑을 덮어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용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폐를 시켜버려요. 요게 밀폐형입니다. 자, 모터도 당연히 내장으로 돼 있을 거고요. 자, 요런 구조가 이제 밀폐형이고요. 그래서 압축기 하우징이 용접되어 있어 분해 및 조립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70페이지에 밀폐형의 장단점을 보면, 자, 장점으로는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소음이 적다. 자, 일단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는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압력에도 얘가 버틸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과부하 운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고압이 높아지면 과부하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얘기고, 자, 두 번째, 소음이 적다. 아무래도 밀폐가 돼 있다 보니까 안에서 생기는 소음이 밖으로 많이 새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소음이 적고요. 자, 그만큼 누설의 염려도 없을 거예요.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가격도 저렴하겠죠. 볼트나 이런 부품이 따로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자, 단점으로는 다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수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냉매나 오일의 교환이 어렵겠죠. 자, 그래서 밀폐 구조에 의한 분류는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더 깊숙하게 안 들어가셔도 돼요. 다음은 교재 70페이지 3번의 왕복동 압축기입니다. 자, 왕복동 압축기 같은 경우는 실린더 내에 피스톤이 왕복 운동을 하며 압축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대충 원리가 보이실 건데요. 자, 이렇게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스톤, 이렇게 피스톤이 있을 거고요. 자, 이 피스톤의 축, 커넥팅 로드라고 하는데요. 이 피스톤의 축이 있을 거고, 여기 이렇게 크랭크 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크랭크 축이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이 피스톤이 위아래로 왕복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 위에는 밸브 플레이트라고 하는 어떤 밸브가 있는데요. 이 밸브 플레이트 밑에는 흡입 밸브가 있고요. 상부에는 토출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서 압축을 하고 나면 이 토출 밸브가 열려요. 그러면 위로 토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피스톤이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토출 밸브는 닫히고 흡입 밸브가 열리면서 냉매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왕복동 압축기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토출 밸브, 자 얘가 흡입 밸브, 그리고 얘가 밸브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빈 공간, 여기를 실린더라고 하고요. 얘를 피스톤, 그리고 피스톤 축을 커넥팅 로드, 그리고 얘가 돌아가는 이 축을 크랭크 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피스톤을 좀 꺼내서 보면 이 피스톤에는 링이 있어요. 하나, 상부 쪽에 두 개 내지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두 개로 얘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링은 결국 이 피스톤은 사실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 링도 동그란데, 자 이렇게 동그란 링이 있습니다. 요게 여기 틈에 두 개가 껴져 있는 거예요. 자, 피스톤이 그래서 자 요렇게 원래 틈이 있어요. 두 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링을 껴 넣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채워지겠죠, 링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에 있는 링을 압축 링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오일 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피스톤이 올라갔을 때 이 실린더 벽과 피스톤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조금이라도 메꿔주기 위해서 이 압축 링이 그 공간을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밑으로 빠지는 걸 방지하는 게 압축 링의 역할이고요. 다음 오일 링 같은 경우는 자 피스톤이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오일이 실린더 벽에 묻어있던 오일이 윤활 작용을 했죠. 그리고 피스톤이 내려갈 때는 이 오일 링이 실린더 벽에 붙은 오일을 씻어서 다 내려옵니다. 긁어서 오일을 다 밑으로 내려요. 크랭크 쪽으로. 그러고 나면 다시 흡입 쪽을 통해서 또 실린더 어떤 구멍을 통해서 이제 오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일링이 실린더 벽에 오일을 쓸어내리지 않게 되면 오일이 계속 많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냉매가, 아무래도 실린더 쪽으로는 냉매가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만큼 냉매만 압축해서 보내면 좋으니까요. 근데 실린더 벽에 계속 오일이 묻어 있다고 하면 압축기가 압축하는 과정에서 오일이 또 과다하게 압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오일 압축을 하게 되면서 피스톤이 깨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냉매의 최적 효율도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오일링이 피스톤이 내려갈 때는 실린더 벽에 오일을 씻어서 내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자격증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뭐 기능사 쪽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데 산업기사 쪽에서 이 정도 수준은 안 나오고요. 자 그래서 대충 일단 왕복동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단순하게 그려드리면 밸브 플레이트가 있고 흡입 밸브, 토출 밸브, 실린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스톤이 밑으로 내려갈 땐 얘가 열리고 얘가 올라갈 땐 얘가 이 벽에 닿아서 닫히고 토출은 열리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냉매가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왕복동 압축기에는 이평 압축기와 횡령 압축기가 있는데요. 일단 교재 계속 70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평 압축기가 나옵니다. 자, 계속 왕복동이고요. 자, 이평 압축기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암모니아 및 프레온에 주로 사용을 하고 기통수는 1에서 4기통, 주로 2기통이 많이 사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자, 톱 클리어런스가 약 1mm 정도로 최적 효율이 좋다. 그리고 4번, 안전두를 설치하여 애갑축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암모니아나 프레온에 주로 사용한다. 이건 이제 냉매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기통수라는 거는 압축기 하나에 자, 여기 실린더 하나가 있고요. 안에 피스톤이 들어있잖아요. 요게 한 기통입니다. 그래서 요게 4개가 있으면 4기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기통을 주로 사용을 한다는 거고요. 자, 톱 클리어런스, 다른 말로 상부 간극이라고도 부릅니다.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냉매가 토출될 때 피스톤과 밸브판 사이의 간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요. 피스톤이 실린더의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상부에는 이렇게 밸브 플레이트가 달려 있겠죠. 그러면 이 피스톤의 가장 높은 위치와 이 밸브 플레이트 사이에 어떤 공간이 있어요. 그쵸? 이 얇은 공간이 있는데 요게 1mm 정도래요. 그리고 이걸 톱 클리어런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 톱 클리어런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적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1mm 정도면 최적 효율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 톱 클리어런스가 넓게 돼버리면 압축을 했던 냉매가 마저 다 토출하지 못하고 이 공간 안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압축을 한 그 효율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톡 클리어런스가 1mm면 최적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횡령 같은 경우는 얘가 3mm예요. 그래서 최적 효율이 나쁘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따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4번에 안전두를 설치하여 애갑축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안전두라는 건 밑에 설명 나와 있습니다. 이 밸브판에 토출 밸브 시트를 스프링이 누르고 있다가 고압에 열린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압축기대로 이물질이나 액냉매가 들어가 압축기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 라고 되어 있고, 작동 압력은 정상 토출 압력 플러스 3kg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밸브, 토출 밸브 쪽에 스프링으로 뭔가를 누르는 힘이 있는데, 자, 평상시에 피스톤이 올라와서 정상 압력에 이 밸브는 열려요. 그리고 토출을 시키는데, 자, 이 정상적인 압력보다 3kg 더 높은 압력이 높아질 때가 있대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 실린더 내에 액냉매가 들어왔을 경우, 또는 이물질 같은 게 들어왔을 경우, 압축이 안 되는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이 피스톤은 분명히 요 끝까지 톡 클리어런스가 1mm 정도가 될 때까지 쭉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압력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달려있던 스프링이 눌리면서 충격을 흡수를 합니다. 이 스프링에 의해서. 자, 이 안전두가 그런 충격을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 이 피스톤에 가해지는 어떤 충격, 그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압축기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71페이지에 횡령 압축기가 나옵니다. 자, 횡령 압축기의 특징을 보면 주로 암모니아에 사용된다. 그리고 2번에 안전두가 없고 톡 클리어런스는 3mm 정도로 최적 효율이 나쁘다. 3번에 중량 및 설치 면적이 크고 진동이 심하다. 4번 냉매가스의 누설 방지를 위해 축봉장치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그냥 냉매, 암모니아에 그냥 많이 쓴다는 내용이고요. 자, 2번에 안전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톡 클리어런스가 3mm래요. 자, 피스톤이 있고 실린더가 있으면 이렇게 횡령으로 압축을 하는데 밸브 플레이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안전두가 없대요. 그리고 이 간격, 톡 클리어런스가 3mm, 2평인 1mm보다 아무래도 더 크죠. 그래서 최적 효율이 나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횡령이다 보니까 압축기가 옆으로 넓겠죠. 아무래도 2평보다는. 그래서 설치 면적이 크다는 거고요. 자, 이 횡령으로 만들 경우 중량도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중량 및 설치 면적이 커진다. 자,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보다 양옆으로 움직일 때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특징에서 진동이 심하다. 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 냉매가스의 누설 방지를 위해 축봉장치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축봉장치라는 거는, 자, 아까 개방형 압축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압축기가 있고요. 크랭크 축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피스톤이 달려 있다고 하면 크랭크 축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뚫려 있겠죠. 아무래도 크랭크 축이 밖으로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냉매가 누설되지 않도록 이 축을 봉인합니다. 봉인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 축을 봉인한다 그래서 축봉 장치라고 하고요. 요런 틈에다가 이제 패킹 같은 거를 다는 거죠. 패킹 같은 걸 설치해서 냉매 누설을 막는 것, 그 장치를 축봉 장치라고 한다. 자, 요것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심히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3번에 고속 다기통 압축기가 나오는데요. 자, 고속 다기통도 왕복동에 속하고요. 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말 그대로 고속이고요, 다기통입니다. 자, 속도가 빠르고 그냥 기통수가 많은 게 고속 다기통 압축기예요.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면요, 1번에 실린더 수가 많으며 실린더의 수는 짝수이다. 4에서 16기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통의 종류가 있습니다. 형태가 V형, W형, VV형 이렇게 있는데요. 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크랭크 축이 있으면 이렇게 V 형태로 피스톤이 있으면 V형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또 이렇게 피스톤이 있으면 W형이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4개가 돼 있으면 V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생긴 모양에 따른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고속다기통 압축기 같은 경우는 용량 제어가 가능하고요. 자, 이름에서 보신 것처럼 고속입니다.
회전 속도는 교재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린더의 직경이 행정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축봉 장치가 사용되고 최적 효율은 나쁘대요. 그리고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진동은 적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고속 다기토원 같은 경우는 더 깊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단순히 왕복동 압축기에서 속도가 빠르고 기통수가 많다는 거, 그 정도고요. 자, 그래서 특징은 그냥 교재를 보고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에 상부 간극 나오는데요. 자, 상부 간극이라는 게 토클리어런스를 말해요. 이게 클 경우에 냉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겁니다. 자,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냉매 순환량 감소, 최적 효율 감소, 소요 동력이 증대하고 토출가스 온도 상승, 윤활유 탄화 및 열화, 실린더 과열 및 마모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것들이 왜 이런 영향을 미치는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다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더라도 뭔가 좋은 게 나오면 당연히 그게 틀린 답이겠죠? 자, 그래서 상부 간극이 클 경우에 냉동기에 좋은 점은 아무것도 없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 5번에 압축비가 클 경우 냉동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읽어보시면요. 압축기 토출온도 상승, 압축기 과열, 윤활유 탄화, 각종 효율 감소, 냉동 능력 감소, 압축기 소요 동력 증가 거의 같죠? 좋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각종 효율 감소한다는 말처럼 자, 여러 가지 효율들이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비가 클 경우 이것도 결국 냉동기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문제로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교재 72페이지에 4번 회전식 압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압축기가 회전식에서 로터리 그리고 뭐 스크롤, 스크류 이렇게 나눠지긴 했는데요. 보통 로터리를 회전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자격증 문제를 보시다가 회전식 압축기라고 얘기를 나오면 이게 뭐 로터리인지 스크롤인지 스크류인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로터리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회전식 압축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로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로터가 실린더 내를 회전하면서 압축하는 방식이래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실린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매가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리고 안쪽에는 자, 회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두 개, 냉매와 들어오는 부분과 나가는 부분은 분리가 돼야겠죠. 자, 얘는 이제 회전자가 돌아가면서 움직일 거고요. 자, 회전자는 여기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돌면은 이렇게 계속 돌아갈 거예요. 자, 여기가 들어오는 데고 나가는 데라고 하면 이 방향으로 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다가 내려갈 때는 여기 공간이 생기면서 냉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냉매는 이 회전자가 올라가면서 압축을 해요, 점점. 그러다가 얘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결국 토출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다시 일로 냉매가 들어오겠죠. 자, 간단한 원리입니다. 얘가 계속 돌아가면서 지나갈 땐 공간이 있는 곳으로 냉매가 들어왔다가 얘는 또 압축이 되면서 나가는 방식이고요. 자, 그래서 특징에서도 보시면 구조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압축이 연속적이에요.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합니다. 연속적으로. 그리고 고진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온 냉매가 나갈 때 자, 이 회전자가 여기 벽 끝까지 완전 다 버리죠. 버터 클리어런스 1mm, 3mm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딱 붙기 때문에 완전히 다 토출이 돼요. 들어온 냉매가. 그러니까 그만큼 고진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진동과 소음이 적습니다. 뭐 마찰되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왕복동이랑 다르게 진동과 소음이 적습니다. 그리고 대형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만큼 여기 들어오는 공간을 넓히려면 압축기는 그만큼 결국 커져야 돼요. 그래서 대용량을 하려고 하면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대형에는 부적합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토출 온도가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자, 왕복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밸브 플레이트가 있고요. 자, 실린더가 있습니다. 피스톤이 올라와서
톱 클리어런스 공간 때문에 압축을 했지만, 그리고 냉매가 완전히 토출이 됐지만 이 공간 안에 남아있는 압축된 냉매가 있겠죠. 자, 뜨거워요. 이 냉매가 남아서 피스톤이 다시 내려가더라도 이 실린더 내부에는 이 냉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최적이 커지면서 온도도 식겠지만 이 열량이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서 또 흡입되는 냉매가 이 냉매랑 만나면서 온도도 조금 더 상승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왕복동 같은 경우는 토출 온도가 높겠죠. 그런데 얘는 남아있는 냉매 없이 다 토출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특성상 토출 온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복동 같은 경우는 이제 흡입 밸브나 토출 밸브가 있지만, 회전식 같은 경우는 흡입 밸브나 토출 밸브가 없어요. 단지 토출 측에는 체크 밸브가 설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밸브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냉매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 압이 높다 그러면. 자, 그래서 체크 밸브가 설치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스크롤 압축기가 나오는데요. 자, 스크롤 압축기는 회전 스크롤이 돌아갈 때 고정 스크롤과 맞물리면서 압축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스크롤 압축기는 사실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 하나가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맞물려 있는 스크롤이 있다고 쳐요. 자, 여기서 검은색은 고정자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빨간색은 회전자라고 해서 움직여요.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로 만약에 냉매가 들어온다고 하면, 냉매가 들어왔다가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여기 공간이 벌어지겠죠. 그럼 냉매가 일로 지나갑니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냉매가 짜부되면서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요. 압축이 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 가운데에서 토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카페에다가 스크롤이나 뭐 왕복동이나 스크류 같은 냉동기가 돌아가는 어떤 영상, 유튜브 링크 같은 걸 올려놓을 테니까요. 뭐 그런 걸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스크롤 압축기의 특징 한번 보면요. 자, 1번 진동소음이 적다. 뭐 마찰되는 부분이 많이 없으니까 진동소음이 적고요. 부품수가 적다. 왕복동 같은 경우는 뭐 피스톤, 커넥팅 로드, 그다음에 뭐 크랭크축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부품이 들어가요, 수가. 자, 그런데 스크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부품수가 적고 압축이 계속 연속적이겠죠. 아무래도 로터리처럼. 그래서 압축이 연속적이다. 그리고 얘도 흡입되는 곳이나 토출되는 곳에 밸브가 없어. 압축 효율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스크롤 압축기도 요 정도 특징 알고 가주시면 돼요. 뭐 깊숙하게 들어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스크류가 나오는데요. 자, 스크류 압축기의 내용을 한번 보면 수로터와 앞로터 두 개의 로터가 맞물리면서 압축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로터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로터가 서로 이렇게 돌아가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맞물리면서 압축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로터는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고 냉매가 중간에 투입이 되면 얘가 돌면서 냉매가 앞으로 점점 쭉쭉쭉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냉매가 압축이 돼요. 자, 그리고 이 축 같은 경우는 자, 요 옆에서 본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자, 뭐 요런 식으로 생긴 로터 두 개가 서로 맞물리면서 그냥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서로 회전을 하면서 맞물립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요. 진동이 적다. 그만큼 뭐 마찰되는 부위도 많이 없으니까 진동이 적고요. 10단계에서 100단계, 무단계 용량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렇게 스크류가 있다고 하면 이 스크류 밑에는 슬라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슬라이드가 어떤 전자변 제어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여기서 냉매가 뿌려지는데, 자, 스크류의 처음 부분에 뿌려지게 되면 그만큼 압축되는 양도 많겠죠. 근데 이 슬라이드가 중간쯤으로 와서 중간에다 뿌려주면, 자, 이 반은 압축을 못하죠. 절반만 압축을 해서 내보냅니다. 그러면 용량이 50%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조절해서 스크류는 용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10에서 100% 무단계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스크류는 이제 특성상 오래 운전을 하면 더 좋아요.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보다 이제 계속 돌아가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3번 특징 보시면 연속 운전이 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수명이 길다. 그리고 최적 효율이 높다. 그리고 역시나 밸브. 흡입이나 토출 쪽 밸브가 없죠. 그리고 설치 면적이 좁고 대용량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고장 시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애갑축의 우려가 적다. 뭐 애갑축의 우려가 적다고는 하는데요. 스크류 압축기도 냉매액이 들어가게 되면 애갑축에 의해서 기관이 파손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갑축이 그냥 강하다는 거예요. 자, 애갑축의 우려가 적고 소음이 크다. 윤활유 소비량이 크다. 동력 소모가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징들 한번 읽어보고 대략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2번 무단기 용량 제어 가능한 거랑 흡입하고 토출 밸브가 없다는 거, 이것도 문제 나왔었고요. 자, 고장 시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뭐 요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요 세 가지 정도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자, 문제 은행식이긴 하지만 이런 특징들은 다 외워 주셔야 돼요. 사실 뭘로 문제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문제 내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외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류도 요 정도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원심식 압축기. 자, 터보식이라고도 하고요. 자, 압축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가 출구라고 치고요. 자, 가운데 쪽으로 냉매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면 요 임펠러가 강력하게 회전을 합니다. 빠르게. 회전을 하면 가운데로 들어온 냉매는 요 날개에 의해서 어떤 압력을 받습니다. 그쵸? 그리고 강력하게 회전을 하면서 냉매가 회전을 하면서 이 출구 쪽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넓은 공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갑자기 압력과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속도를 V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속도 에너지, 요 임펠러에 의한 속도 에너지가 출구 쪽에서 압력 에너지로 변환이 돼요. 자, 이런 방식으로 압축을 하는 게 원심식 압축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원리예요. 자,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취급이 용이하다. 그리고 마찰부가 적어서 고장 및 손상이 적다. 그리고 회전 운동이므로 진동이 적다. 그리고 10에서 100%까지 용량 제어가 가능하다. 또 용량에 비해 소형이다. 6번 부하 감소 시 서징 현상 또는 이제 맥동 현상이 일어난다. 직접 팽창식으로는 부적합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서징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부하 감소 시 저압과 고압차가 증가하면 고압측 냉매가 저압측으로 역류하면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냉동기 내부에서 분명히 고압과 저압이 있을 텐데요. 이 차가 갑자기 너무 또 크게 발생이 돼 버립니다. 만약에 자, 회전하던 터보식 압축기가 빠르게 돌다가 부하 감소 목적으로 갑자기 속도가 줄어들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미 토출된 냉매는 압력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제 속도가 줄어서 토출되는 냉매는 압력이 낮을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 높았던 압력이 반대로 역류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오던 냉매와 딱 부딪히면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그런 현상이 이제 서진 현상이라고 하고요.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같은 것들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사실 나왔던 문제를 찍어드리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바꿔가면서 얼마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은 필히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